안녕하세요. 아동기본법 정책에 대해 발표할 유아교육가 강지영, 장미은입니다. 목차로는 먼저 아동기본법의 제정 배경, 아동복지법 기반의 복지제도, 아동기본법 제도적 기반 구축, 제정 이후의 논의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아동기본법의 제정 배경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아동기본법은 아직 제정 논의 중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관련 법에 아동복지법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을 위한 아동복지법이 있는데도 왜 아동기본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아동복지법의 문제점을 근거 삼아 아동기본법 논의가 지속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크게 보자면 현재 아동 정책과 법률상의 문제가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 정책상의 측면에서 현 아동 정책은 수시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일면 땜질식 처방으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른 규정 추가나 신법 제정 등의 방식을 취하다 보니 법 상호 간 모순 등의 현상이 발달 연속성 상에 있는 아동에게는 분절적이고 비체계적일 수 있습니다. 법률상의 한계 역시 아동을 위한 법은 많지만 유명무실한 존재이거나 교육, 복지, 안전, 보호 등의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아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으로 분절된 다수의 개별 법들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법률의 이중 적용, 누락, 행정의 낭비, 때로는 정부의 책임 회피로 나타나는 문제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동 관련 법령은 아동을 권리 주체이기 전에 보호해야 하는 대상, 돌봄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아동의 기본권 중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에 아동 권리 협약을 실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 제출한 제5차, 제6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최종 견해로서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협약의 기본적 원칙의 국내법 규정화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국내에서도 19대 국회부터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동기본법은 발의와 임기 만료로 인한 폐기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유엔의 권고와 국내의 아동인권 강화 움직임에 따라 아동기본법 제정안 연구, 아동기본법 TF회의, 아동권리포럼을 5회 진행하며 아동기본법 관련 법제정비사항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아동복지법에 기반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복지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동복지정책으로 정기적 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1조에 따라 3년 주기로 아동의 건강, 영양, 정서, 안정 등 전 부분 및 가구 소득, 유형별 전체 아동 실태를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동 실태조사의 목적은 이전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의 인식을 심층 파악하고 이후 아동의 복지, 인권 보장, 사회 참여 정책 등의 새로운 욕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실태조사 후 아동 종합 실태조사 정책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잘 시행되고 있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정책에 대한 법 조항은 아동기본법에도 제대로 계승되어 명시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아동수당제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수당제도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동복지법에서의 주요한 특성은 정책 인구의 보호 대상 아동뿐 아니라 보편성을 강조한 모든 아동으로 상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제도의 대상자는 소득 재산 하위 90% 아동 가구에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연령을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 재산에 따른 선별 지급으로 인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아동수당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동은 누구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 존중을 하기 위해서라면 아동수당이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별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란은 본래 목적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어 소득재산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지급 대상 연령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의 기본 권리 보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처럼 이후에는 아동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연령 기준에 맞게 지급 대상 연령 확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아동기본법의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UN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며 아동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제협약으로 아동이 적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도록 각국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의 4가지 기본 원칙인 비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을 중심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라는 기본 권리를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아동 관련 법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UN 아동 권리 협약이 엄수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아동과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와 연령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동 관련 법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아동 관련 법에서 아동에 대한 용어와 연령이 다 다르게 지칭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헌법에서 아동은 자녀, 연소자, 청소년 등으로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으며 연령 역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용어와 연령의 불일치는 법률적 해석의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켜 정책 실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와 연령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시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전문적 역할을 담당할 주관 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국가는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보살필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정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아동의 인권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중앙정부 등이 다 함께 협력하여 아동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함께 지켜야 하는 일관적인 원칙과 통일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주체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할 것인지, 어떻게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미래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원칙과 준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미래 사회는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경험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제와 이슈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참여가 중요시 될수록 소셜미디어나 메타버스 상에서 어떻게 아동의 참여를 존중하면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제정 이후의 논의점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기존 기본법 내용이 주로 공급자정 규정으로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면 아동기본법에서는 그 입법 목적이 아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한 만큼 아동 관련 법제들이 아동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권리 주체임을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개별법이 되도록 계획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기본법 제정 과정에서도 아동의 의견을 더 반영하고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라 아동복지법 등 아동 관련 법제의 정비사항을 발굴해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기본법의 이념, 목표, 기본 방향, 아동의 핵심 권리, 운영 원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개별법을 마련하여 아동 권리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저희 발표를 통해 아동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여러분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하나, 둘, 감사합니다.